안녕하세요.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힘들었던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엿새 만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2,440포인트를 회복했고 코스닥은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드디어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려는 걸까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희망은 걸고 싶습니다. 새해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24년 대상 파트너 이현상 파트너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등 파트너 이현상 파트너님과 우리 고미정 앵커도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희망과 함께 오늘 국고처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24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8% 연간 기준으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24년에 워낙 많이 오른 터라 올해는 한 10에서 25%대 급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희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죠. 한 주간 미국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또 새로운 출발을 했을까요? 자, 일단 1월 미국 시장은 사실 작년 연말에 미국 시장이 며칠 계속 쉬었어요. 한 3거래일 정도 쉬었고 새해일 첫 거래일은 좀 좋지 않았고 간밤 미증시 주말장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뭐 연말에 있었던 산타 랠리가 조금 더 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최근에 미리 한 4거래일 정도 떨어진 이후에는 반반 매수도 좀 들어오는 이런 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면 일단 지표가 잘 좋았습니다. ISM 제조업 PMI가 49.3이었던가요? 49.3. 전달 48.5보다 좀 올라섰고 뭐 이것도 좀 호재가 되었고 테슬라 또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또 좀 좋았죠 분위기가.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오르고 거기도 지금 뭐 CES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여서 미증시도 뭐 새해에 뭐 최근 들어서 약간의 경계감도 좀 가질 수 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또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차트를 한번 통해서 지수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인데 사실 이쪽은 좀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략 한 45,000선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43,000. 아직까지는 저점을 좀 만들기는 하고 있는데 뭐 추세적으로 좀 다시 뭐 좀 올라서는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 좀 더딘 흐름이에요. 대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2만 선에서 다소 좀 저항을 좀 받았지만 잘 보시게 되면 이게 한 2만 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가까이 되면 사실 이런 큰 지수대는 쉽게 넘어서지 못하죠. 하지만 또 넘어서면 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나스닥 2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19,600선 그리고 19,000포인트 초반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한 4거래일 정도 밀렸다가 나스닥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좀 한번 보시죠. 지금 4.62에 머물고 있습니다. 4.62. 일단 4.6까지는 뭐 좀 이해가 되는 부분. 시장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4.6 후반으로 넘어가면 4.7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2기 시작하면서 국채 발행 계속 늘릴 것이고 금리는 뭐 쉽게 좀 일단 당장은 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뭐 지금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고 뭐 최근에 뭐 수익도 굉장히 많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테슬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테슬라는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물론 이 테슬라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제가 220, 230, 250달러에서 한 6개월 정도 투자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최근에 이 테슬라 주가가 사실 사상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다가요. 그리고 거의 500달러 근처 갔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얘기는 뭐 대략적으로 가격을 정확히 좀 보면 한 400달러 정도 되는데 이 400달러 정도나 400달러가 깨지게 되면
오히려 저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렸죠. 자, 전날 테슬라는 8%나 올랐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조금 줄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좋았고 ESS 쪽 뭐 워낙 좋아서 실적 전반적으로 잘 나왔고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강력 매수를 많이 외치고 있고 사실 저도 장기 투자를 계속 권해드리는 상황이고 최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00달러나 4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표적인 내연기관 뭐 GM이나 포드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잊혀졌던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도 사실 수년 동안 굉장히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이들도 바닥을 만들고 있고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거는 리비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티커는 RIVN입니다. 리비안, RIVN. 간밤에 리비안 주가가 24% 올랐습니다. 자, 왜 올랐을까? 아니, 판매가 좋고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게 거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스타일이 아니냐. 픽업. 전기 픽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주가는 과거에는 얼마였냐? 150달러, 160달러, 170달러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얼마입니까? 1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10달러에서 11달러, 12달러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15달러 넘으시면 16달러 넘어서고 있는데 아마 루시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일단 이 리비안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루시드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반도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7% 오르면서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뭐 브로드컴이나 이쪽은 조금 숨고르기가 있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좀 좋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젠슨 왕이 이번 CES에서 기조연설을 8년 만에 마이크를 잡는다. 뭐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어떤 공개 뭐 이런 것도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50달러 수준 정도에서 좀 막혀 있는 건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100달러 수업 시작해서 1,500달러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해가지고 이제 150달러 수준 되는데 사실 그런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와 다른 반도체는 별개로 놓고 봐야 되겠다. 주가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옆으로 횡보했고 다른 반도체주들 주가 좀 떨어졌고요. 뭐 최근에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150달러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6월 달에 130달러 뭐 이 정도 좀 왔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거를 거의 한 7, 8개월 가까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한 7개월 정도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15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또 관련해서 또 뭐 전날 우리 반도체도 좋았고 뭐 HBM 쪽도 좋았고 그런데요. 이 분위기를 조금 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브로드컴이 실적 잘 나와서 주가가 170달러, 18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떴었는데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좀 빠질 거고 차익 물량이 좀 강하다면 또 시장도 좀 빠지고 이러면 아마 이렇게 좀 빠졌을 텐데 지금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220달러 수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브로드컴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로브콜을 보냈다는 소식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엔비디아 한 축으로 좀 잘 보시고 또 한 축에서는 브로드컴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주가가 250달러 찍고 좀 내려왔지만 220달러 정도 수준 지키면서 옆으로 횡보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몇 가지 좀 봐드렸는데 자세한 건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미국 주식도 좀 관련해서 바닥에 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워낙 브로드컴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엔비디아, 제2의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둘 중에 뭘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축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국내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워낙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요. 주말 동안에는 희망을 가지고 보낼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도 잘 해줘야 할 텐데요. 지난주 국내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한국 증시는 사실 쉽게 설명하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새해 전망해 드리면서 제가 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역대급 위기 상황인데 역대급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정치 리스크 해소되면 재평가가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증시 사실은 한국 증시가 이렇게 소외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20위권에서 한국 증시가 20위였습니다. 네. 꼴등이죠, 지난해. 한국 증시에서 자금 빠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코인으로 갔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감히 말씀드리는데 미국 주식, 그래서 자금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미국 주식으로 빠졌던 자금이나 아니면 특히 코인, 가상화폐로 빠졌던 자금이 한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매력적인, 물론 변수가 있겠지만 그 불확실성은 시간을 두고 해소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정치 리스크 해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지난번 계엄 또 계엄 해제 이후에 어떤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느냐, 진도가 빠지느냐. 그러면서 환율이 잠깐 환율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환율인데요. 어제는 조금 특이한 흐름이었습니다. 환율이 빠지지 않고 환율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어제 강하게 좀 올랐죠. 지금 환율은 1,469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이 1,486원, 87원까지 좀 올랐었는데 일단 뭐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지금 환율 방어에 좀 나서겠다. 하나로는 월간으로 한 6조 정도를 계속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지도 좀 보이고 있고 다소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뭐 정치 리스크가 더 심화되거나 이런 불안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진정되면서 뭐 좀 내려올 분위기를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2,44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1.79% 올라섰다. 어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도 한번 보시게 되면 2.79%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위치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이 여기거든요. 지금 지수가 여기예요. 그래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실 대부분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거는 너무 저평가돼 있어. 뭐 많이 떨어졌어. 이런 거죠. 다만 이 시장이 확실하게 살아났다라는 그런 부분을 뭐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다 인정한 공감할 정도가 되면 지수가 여기 안 있고 한참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좀 전에 우리 앵커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순매수 잡혀 있고 물론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는 그런 새해 들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정치 리스크 해소 또 완화 이런 부분이 외국인 순매수 좀 자극했고 그다음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뭐 CES도 있고 미국 시장 분위기 좋고 그죠? 어제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하락장이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는 뭐 금리다, 인플레이션이다, 뭐 바이러스 전쟁도 했었고, 뭐 무역 전쟁이나 뭐 금융위기 뭐 많이 겪었지만 이런 정치 리스크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가오는 악재의 어떤 형태는 다르게 다가와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시장을 폭락시키고 뭐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이 완화되면서 바닥을 만들고 서서히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대급 위기일수록 기회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미국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면서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 이제는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좋은 자리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점해 나갈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최근 일주일 동안 최근 요 며칠 동안 가장 좋았던 섹터들이 있어요. 뭐 로봇도 좋았고, 뭐 양자 컴퓨터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 전날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이 두 가지만. 뭐 로봇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떠서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 상담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반도체나 바이오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쪽은 앞서 이제 CES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가 로직 다이라는 HBM4 이거 공개한다고 하죠. SK 하이닉스는 16단 공개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그동안에 어떤 뭐 정치 리스크에 좀 눌렸던 그리고 가격 메릿은 상당히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새해 들어서 불이 좀 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삼성전자 하나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54,000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5만 원대 뭐 이 정도면은 바닥이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HBM3에서는 사실 늦춰졌지만 HBM4에서는 또 승부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언제 오르냐? 외국인 매수가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유입이 될 때,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면 서서히 올라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될 것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가 또 변곡점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4만 8천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작년 2023년이죠. 2023년 1월에 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1년 반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이러니하게도 딱 1년 반 걸렸습니다. 1년 반 걸려서 지난 2024년 작년 7월에 고점을 만들었고, 그때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사실 그동안에는 제가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때가 되었다. 주가가 16만 원, 17만 원 정도 떨어졌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이 한 5개월 정도 거쳤거든요. 한 5,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가 SK하이닉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이 좀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너는 뭐에 관심을 갖고 뭐 어떤 종목에 좀 접근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간 뭐 일지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반도체 먼저 볼까요? 삼성향 그 HBM 관련한 종목군들, 또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나 이런 쪽에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향이든 뭐 SK 하이닉스 향이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 HBM 이 장비 관련해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볼까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주가가 어떠냐? 올해 초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점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 28만 원입니다. 28만 원. 그리고 주가 언제 떨어졌느냐? 한 15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졌었고, 그 아래서는 또 저가에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가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HBM 관련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비업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좀 더 나아가 보면 뭐 디자인하우스 같은 쪽에서도 어제 뭐 AD 테크놀로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테크윙. 자, 테크윙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삼성향인데 잠시만요. 테크윙. 자, 테크윙도 2024년 작년에 주가가 10,000원에서 7만 원대까지 올랐었고, 이 7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서 35,000원, 3만 원 정도 갔다가 지금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흐름을 보면 이제 조금 살아나려는 흐름이죠. 어제 잘 보시게 되면 이들 관련한 종목,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향해서 뭐 DI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흐름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AD 테크놀로지가 디자인하우스, 요거는 이것도 삼성향이죠. 원래 TSMC였는데 삼성하고 2019년에 이제 또 그쪽에 합류를 합니다. 이 AD 테크놀로지도 어제 한 1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한 종목군들,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또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상담했었던 그 전화 상담에서 에이징 랜드나 에이징 랜드도 또 그 전주인가요? 가온 칩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전부 다 좋아졌네요. 바닥이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이오 쪽이 있어요. 근데 대장주 흐름이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알테오젠에서 리가캠으로 좀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알테오젠 포지션이 지금 없습니다. 물론 알테오젠 주가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리가캠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 저희가 2023년 상반기에서 바이오테크 종목을 가장 발바닥에서 세 종목을 제가 이제 짚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캠,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이렇게 세 개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은 얼마가 올랐냐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900% 올랐죠. 하지만 리가캠은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도 못 올랐습니다. 이게 리가캠입니다,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는 작년 한 해 옆으로 누웠습니다. 2023년 오르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었는 것 같아요. 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일단 1월에도 모멘텀이 좀 많이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13일부터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과로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월드 ADC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계속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2기 때 이리저리 어떤 변수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그래도 뭐 연준도 금리 좀 더 내릴 거고 우리도 금리 내릴 테니까 그렇다면 바이오 쪽도 올해도 좀 더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리가캠은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근에 제가 10만 원 선에서는 뭐 이 저점을 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좋고요. 그다음 한올 바이오파마 볼까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제가 2023년에 이 종목을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테크 유망주를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23년에 많이 올랐어요. 이 24년에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뮤노반트 임상 3상 결과가 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림하고는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했으니까요. 임상 3상 결과가 지연이 된 거예요. 연기가 어디로? 올해로. 그것도 올해 초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35,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강하게 올라섰는데 특히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가 16%나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이들 종목군들, 뭐 리가캠이나 그다음에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군들 다시 움직일 것 같고 저 밑바닥에 LPT 퓨처캠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양행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리브리반트, 레이저 티닙하고 리브리반트 SC 근데 그게 IV 형태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존슨앤존슨이 그 리브리반트 SC 이게 곧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SC 형태로 승인이 난다라는 거는 유한양행에도 좀 좋은 어떤 주가 영향력을 보이지 않을까. 유한양행이 지금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멘텀도 기다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